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녀나입니다. 이번 영상에는 두 번째 계절인 여름이 찾아오면 정원을 화사하게 장식해주고 이후에 겨울철 걱정 없는 다년생 야생화들과 실내에서 오래도록 키우기 좋은 꽃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어떤 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하나씩 만나보실까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화사한 노란 꽃을 피우는 하늘바라기. 꽃이 하늘을 바라보며 피어나 지어진 이름이에요. 월동도 잘하고 고온 다습에 강인한 편이지만 건조에는 약한 편이랍니다. 개화기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잎들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세요. 진분홍색의 꽃이 피는 쑥부쟁이로 꽃잎 가운데 노란 수술까지 매력적인 홍화 쑥부쟁이입니다. 습기 있는 양지에서 잘 자라고 7월부터 개화를 시작해 늦게는 11월까지 피어나는 야생화예요. 꽃이 만발하면 화단에 조명을 킨 듯 환하게 밝혀주는 흰 달맞이꽃. 개화 기간도 길고 따로 삽목을 하지 않아도 번식력이 좋아 금세 몸집이 풍성해지는 꽃이랍니다.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장소에 위치해 초봄에 한 번 정도 비료를 챙겨주시면 좋아요. 무더운 여름 내내 피어나는 셀비아. 사루비아 꽃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깨꽃이라고 불리는 셀비아는 꿀풀과의 식물로 꽃의 달달한 꿀도 가지고 있고 은은한 허브 향기도 나는데요. 뿌리가 얇아서 흙이 빠르게 건조되는 편이니 물을 충분히 주시고 햇빛을 많이 보여주세요. 한약재로도 쓰이는 약용작물 지왕, 홍자색 꽃을 가졌는데요. 내한성이 강해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노지에 심어 뿌리 활착을 하고 나면 특별한 물관리 없이도 잘 자라나고 매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뿌리가 잘 뻗을 수 있게 깊고 물 빠짐이 좋은 사질 토양에 심어 과습이 되지 않도록 심어주시면 좋아요. 키는 30cm로 새끼손톱만한 자주빛의 꽃이 피고 노란색 꽃슬이 달리는데요. 중국의 자금성 근처에서 자생해 자금성, 오후 3시에 꽃이 피어나 새시화라고도 불려요. 노지활동이 어려운 1년생이지만 씨앗으로 자연 발화가 잘 되어 매번 군락을 이룬답니다. 팝콘처럼 팡팡 앙증맞은 겹꽃을 피워내는 팝콘 베고니아입니다. 사철 꽃이 피어나 사철 베고니아라고도 하는데요. 햇빛을 많이 받을수록 꽃이 많이 피어나요. 온도는 10도에서 25도로 키우는 것이 좋고 수분이 많은 다육성 식물로 습기에 약해 여름 장마철에는 살짝 건조하게 관리해주세요. 보라색의 하트꽃잎이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청화 쥐손이입니다.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 꽃을 보여줘요. 정원에 있는 돌 사이에 심으면 꽃이 빼곡하게 피어나 정말 예쁜 친구랍니다. 다음은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도 키우기 좋은 외송종 부틀레아인데요. 더워지면 피기 시작해 가을까지 꽃을 감상하실 수 있고 꽃에 꿀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나비와 벌들이 모이는 꽃나무로도 유명해요. 양지나 반양지에 위치해 햇빛을 충분히 보여주시고 꽃이 지거나 시든 꽃줄기를 바로 잘라주시기만 하면 월동도 거뜬하고 병충해에도 강해 비교적 적은 관리로도 잘 자라난답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맞서듯 쨍한 노란 꽃을 피우는 루드베키아. 검은 수술이 포인트로 검은 눈의 수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을 피우고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져 꽃이 지면 잘라주는 것 말곤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도톰한 순백이꽃과 진한 향기를 풍기는 꽃나무 치자나무. 작은 꽃송이 하나로도 공간 전체가 향기로워지는데요. 치자나무는 물을 좋아해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뜨거운 직사광선에 노출시키면 꽃과 잎이 탈 수 있으니 은은한 간접광이 내리쬐는 장소에 두고 0도 이상의 온도로 관리해주세요. 루비 보석처럼 새빨간 꽃을 피우는 루비 페랭이. 페랭이는 매일 최소 6시간의 빛을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해주시면 좋아요. 낮은 지대의 건조한 곳이 서식 장소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 건조한 듯하게 키워주세요. 윤기 나는 잎과 소담한 붉은 꽃을 가진 마타피아. 따뜻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꽃으로 휴양지에 놀러가면 한 번쯤은 만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영하 12도 이상의 온도만 맞춰주면 꽃은 1년 연중 피어난답니다. 전지할 때 나오는 하얀 수액은 독성이 있어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하늘의 색감을 담은 꽃 플럼바고.
열대식물로 영상 온도에선 월동을 무난히 지내고 10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하면 꽃을 사계절 피워준답니다. 꽃잎이 연해 물이 닿지 않게 관수해주시고 키가 크게 자라는 친구로 가지치기를 해주어 수영을 가꿔주세요. 스스로 동글동글 귀엽게 자라나 전지가 필요 없는 측백나무인데요. 따갑지 않은 부드러운 잎을 가졌고 1m 미만으로 자라 아기자기한 조경을 꾸미고 싶은 분들도 심기 좋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 충분히 물을 주면서 키우고 화분에서 키우실 경우엔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화분을 돌려가며 키워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실내에서 사계절 오랫동안 꽃보기가 좋은 싹스룸인데요. 부드러운 솜털과 다육질의 두툼한 잎을 가져 너무 과습이 되지 않도록 물주기를 조절해 주시고 잎에 물이 맺힌 채로 뜨거운 햇빛을 보면 잎이 물러지거나 얼룩이 질 수 있어 주의해 주시면 좋답니다. 꽃잎이 잘게 쪼개어져 풍성한 꽃을 피우는 시아스타 데이지예요. 시아스타 데이지는 프랑스의 들국화와 동양의 섬국화를 개량하여 만든 품종이라고 하는데요. 키는 작은 편이라 화분에서 키우셔도 좋고 퍼짐이 좋아 땅에 심어도 좋아요. 영하 25도까지 월동도 거뜬하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라면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나 별다른 관리 없이도 여름철 정원을 화사하게 만들어줘요. 단결 협력이라는 꽃말을 가진 듯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천인국이에요.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꽃대를 끊임없이 내어주는데요. 키가 3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수꾼초로 영하 30도의 추위에도 월동이 가능해요. 연한 분홍빛의 작은 꽃망울들이 터지듯 피어나는 새잎광의 비름. 날이 따뜻해질수록 줄기가 더 멋스럽게 자라는데요. 다시 겨울이 되면 몸을 움츠리며 잠을 자듯 잎들이 따글따글하게 뭉쳐 자라는 모습도 귀엽답니다. 7, 8월의 줄기 끝에서 분홍색의 커다란 꽃볼을 만들고 햇살을 받으면 꽃들이 반짝거리는 큰 꿩의 비름. 노지에서 월동이 가능하고 줄기와 잎이 다육화 식물로 수분이 많아 물주기가 바쁘지 않아요. 여름철 메마르고 건조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나준답니다. 다양한 품종을 가진 페랭이 꽃 중 연한 분홍 꽃잎에 라즈베리 컬러가 물든 품종인데요. 키가 낮은 식물들과 어울려 아기자기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꽃을 찾으신다면 이 친구를 추천드려요. 페랭이 꽃은 관리가 어렵지 않고 내한성도 강해 해마다 만나실 수 있답니다. 아주 작은 꽃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대문자초. 대문자초는 바위쥐와 친척으로 바위 떡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그래서 약간 습하고 반나절은 그늘이 지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면 좋아요. 월동 온도가 0도로 야외보단 실내나 베란다에 위치해주세요. 푸른빛과 은빛이 섞인 동그란 꽃의 모양이 절구꽁이를 닮았다고 해 절구대라고도 불리는 에키놉스예요. 건조한 곳에서도 잘 견디는데요. 자라면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를 세워주거나 주변에 키가 큰 식물들과 키워주셔도 좋아요. 다음은 손톱보다 더 작은 꽃과 잎을 가진 풍로초예요. 해가 좋고 기온이 맞으면 한겨울에도 꽃을 피워주지만 여름에는 바람과 그늘이 없으면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다가올 여름철을 대비해 통기성이 좋은 흙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성장할수록 뿌리가 발달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윗면의 흙을 걷어내고 뿌리를 드러내어 근상으로 키우셔도 멋스럽답니다. 벨벳처럼 부드러운 잎을 가졌고 햇빛을 받으면 은빛으로 반짝이는 은숙. 키는 30cm 정도로 자라 언덕처럼 둥그런 수영을 만들어내는데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영양분이 과다하면 오히려 옷자라나 모양을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하얀 꽃잎 가운데 붉게 물든 모습을 보여주는 나팔남천. 달콤한 향기도 풍겨 향수의 원료로도 쓰인답니다.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시고 덩굴성으로 자라 지지대를 세워주시면 좋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나무 프랑케니아. 연한 분홍빛의 꽃들이 앙증맞게 피어나고 다 커봐야 5cm 정도로 아담한 키를 가졌는데요. 보기보다 건조에도 강한 편이고 월동 온도가 영하 30도로 전국에서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여름에 새하얀 꽃이 피어나고 향기도 가진 비누풀입니다. 잎과 뿌리에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어 잘라서 물에 담그면 비누처럼 거품이 생긴다고 해요. 양지식물로 반음지에서도 잘 자라고 건조에도 강하답니다. 노지에 심을 경우 추운 지방은 보온재로 덮어 겨울을 보내주세요. 층층이 늘어뜨리며 잎을 펼치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꽃을 피우는 왕관골무. 아래로 흘러내리며 자라 거리 화분에 심거나 높은 선반 위에서 키워주시면 더욱 예쁘게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내한성은 영하 17도로 지역에 따라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긴 꽃대가 올라와 나비 같은 꽃을 피우는 수군 로벨리아. 잎, 줄기, 꽃까지 붉은 색감을 가져 홍화수잔대, 붉은 수잔대라고도 불려요. 고온성 수금초로 무더위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내한성이 강해 노지활동이 가능하답니다. 여린 듯 수수하게 피어나는 온남소구. 포슬포슬한 하얀 꽃 속에 노란 물감을 콕 찍어놓은 듯한 꽃을 피우는데요.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을 피워주고 월동도 잘 돼서 해가 지날수록 다복해지는 국화예요. 나무에 조롱조롱 매달린 꽃이 등불을 닮아 청사초롱이라고도 불리는 아부틸론. 햇빛이 잘 드는 창가에서 키우면 꽃을 꾸준하게 피워주는데요. 물을 좋아해 봄부터 가을까지는 항상 촉촉한 흙을 유지해주시면 좋답니다. 아열대 지방이 원산지로 방그늘에서는 잘 자라지만 추위에 약해 베란다나 실내에서 겨울을 보내주세요. 가을에만 볼 수 있는 국화꽃 중 피고지고를 반복하면서 사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사계국화예요. 늘어지게 키우면 꽃들이 쏟아지는 것처럼 예쁘고 낮고 빵빵하게 키우시려면 꽃이 지고 짧게 잘라주시면 또 금세 꽃을 피울 거예요. 꽃이 피어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코레옵시스. 처음엔 나팔을 부는 듯 꽃잎이 말려있다가 서서히 펼쳐지면서 진한 색감으로 변해 더 특별한데요. 주변에 풀들만 정리해주고 충분한 햇빛을 보여준다면 해마다 풍성하게 꽃을 피워줄 거예요. 물매화는 이름처럼 물을 좋아해 흙이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하는 친구인데요. 노지에서는 양지쪽 물가에, 화분에서는 마사토와 부엽토를 1:1 비율로 분갈이를 해주어 매일 물을 주시면 된답니다. 주변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끼들은 완전히 걷어내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꽃과 잎에서 진한 오렌지 향을 풍기고 해마다 여름 정원을 환하게 가꿔줄 벨가못. 베르가못은 축축하고 비옥한 토양과 햇빛이 잘 드는 장소를 좋아하는데요. 잎이 넓게 자라는 식물로 노지에 심을 때는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심어주시면 좋아요. 꺾꽂이나 포기 나누기는 봄, 가을에 진행해주시면 좋답니다. 장미 같은 겹꽃을 피워내 장미 캄파눌라라고도 불리는 더블 캄파눌라. 잎들 사이로 꽃망울들이 가득한 거 보이시나요? 얇은 줄기들이 유연하게 퍼지면서 꽃들이 만개하면 꽃다발처럼 풍성한 수영을 연출해준답니다. 보슬보슬한 털옷을 입고 있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글록시니아. 꽃이 벨벳처럼 생겼고 옅은 광택을 가지고 있어 벨벳 플라워라는 이름도 가졌어요. 백사광선을 피한 실내의 밝은 곳이 좋고 잎과 줄기가 얇은 편은 아니라서 수분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과습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싱그러운 녹색잎이 멋스럽게 찢어진 몬스테라 아단소니. 백사광선에는 잎이 탈 수 있어 부드러운 햇빛이 드는 실내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건조하지 않게 물주기를 맞춰주고 가끔 분무를 해줘 습도만 맞춰준다면 초보자분들도 오래도록 키울 수 있는 식물이랍니다. 흙을 털어내어 수경재배로도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여름철이 시작되면 예쁜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오랫동안 개화하는 수군 코스모스. 겨울엔 뿌리로 월동을 하는 수군초로 영하 34도의 강한 내한성을 가졌어요. 꽃이 지고 즉시 잘라주면 10일 전으로 격까지 해서 싹이 나와 다시 꽃을 보여준답니다. 높이는 4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는데요.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양지에 심어 어느 정도 보수력을 가진 토양에 심어주시면 좋아요. 월동 후 이른 봄에 새순이 나오면 뿌리 나누기를 통해 번식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5, 6월 사이에 진한 색감의 작은 꽃들이 피어나는 동작꽃. 줄기의 끈끈한 물질 때문에 끈끈이 동작꽃이라고도 불린답니다. 그 중에서 포이어라는 품종은 자홍색에 가까운 붉은 꽃이 피어나고 아트로포프레아는 자줏빛을 띠는 분홍꽃을 가졌답니다. 먼저 은은한 파스텔 색감의 노란꽃이 피어나는 노랑솔채, 햇살을 받으면 반짝거리며 루비 보석 같은 꽃을 피우는 루비솔채가 있어요. 꽃이 구멍이 뚫린 채를 닮았다고 해 솔채, 채꽃이라 불려요. 봄부터 피어나 무더운 여름철에도 끄떡없이 견뎌주고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이어서 아기자기한 꽃을 가진 카모마일. 화분에서 키워도 좋고 노지에 심으면 수북하게 자라 포기를 크게 키울 수 있는데요. 작은 씨앗들로 매년 자연 발화를 해주어 해마다 감상하실 수 있어요. 귀여운 솜털꽃이 피어나는 아게라덤. 멕시코가 원산지로 멕시코 원건키라고도 불리는데요. 다양한 색감으로 함께 합식하여 화분에 심어줘도 예쁘답니다. 보기엔 가녀린 봄꽃처럼 보이지만 강인한 생명력으로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장식해주고 남부지방에선 월동도 가능해요. 베란다 정원에서도 키우시기 좋겠죠. 무늬를 가진 밝은 잎에 그 위에 물감을 묻힌 듯 핑크빛도 감돌아 삼색의 잎을 띠는 무늬 후룩스예요. 7월에서 9월 사이에 꽃이 피어나 90cm 정도의 키로 자라는데요. 잎도 꽃도 예쁘지만 달콤한 향기도 풍긴답니다. 다음은 황금 해바라기 골드 히비스커스라고도 불리는 다년생 식물 금화규예요. 꽃부터 줄기, 잎, 뿌리까지 모두 사용하는 약초로 영하 1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금화규는 접시꽃처럼 크게 자라는 식물로 개체 간의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심어주세요. 여리여리한 줄기 끝으로 손톱보다 작은 꽃봉오리들이 터지듯 피어나는 금광의 다리. 계곡이나 산에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 건조에는 약한 편이고 촉촉한 흙을 좋아해요. 화단에선 1m가 높게 자라는 식물로 수영이 기울어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여름에 만나는 달맞이꽃 중 주황색 꽃이 활짝 피어나는 주황달맞이. 달맞이 꽃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정도로 강한 생명력을 가졌어요. 화분에서도 키울 수 있지만 워낙 번식력이 좋아 야외 화단에서 키우시면 풍성하게 가꾸실 수 있답니다. 가을을 부르는 여름국화 벌개미취. 땅속 줄기와 실생으로 번식을 하는 여러 해살의 풀로 땅에 심어 기를 때에는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스스로 번식을 해주는데요. 밝은 그늘에서도 잘 자라주지만 해를 받으면 꽃색이 더 진해진답니다. 주황색 꽃을 피우는 뱀무. 뱀이 많이 다니는 풀숲에서 자란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전국 노지활동이 가능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아 햇살이 비치다가 방그늘로 변하는 장소에만 위치해주시면 쉽게 키우실 수 있어요. 어린 양의 귀처럼 부들부들한 잎사귀를 가진 램즈이어. 우리나라에선 소무단풀로 불리는데요. 6, 7월에 꽃이 피고 키는 90cm까지 자라요. 허브식물에 물을 주듯 겉흙이 마르면 바로 물을 챙겨주시고 굵은 모래나 자갈을 넣어 배수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면 좋아요. 꽃대가 쭉 올라와 셔틀콕 모양의 꽃을 피워주고 햇살을 머금은 듯 형광빛 색감을 띠는 꽃이 알록달록하게 피어나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사하게 꾸며주는 에키네시아예요. 25가지가 넘는 다양한 품종을 만나보실 텐데요. 에키네시아는 여름철 뜨거운 햇빛에도 강건하게 견디고 건조함에 잎이 처져 있다가도 물을 주면 금세 빳빳한 잎을 보여줘요. 월동 온도가 영하 34도로 내한성이 강해 전국 어디에서나 야외 식재가 가능하답니다. 키가 최소 50cm에서 1m까지 자라 화단의 중앙이나 뒤쪽에 배치해 주시는데요. 배수가 잘 되는 토양과 하루에 5시간 정도 충분한 햇빛이 드는 장소에 위치해 주시면 좋답니다. 에키네시아는 해마다 몸집을 배로 늘려줘 주변 식물과 40cm 정도 띄어 충분한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후에 밀도가 높아지고 몸집이 너무 커지면 3, 4년에 한 번 정도 뿌리 나누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건조에 강한 편으로 물 관리가 어렵진 않지만 개화기인 여름철엔 흙이 빠르게 건조되어 흙이 말라인 듯하면 충분히 적셔주세요.
에키네시아는 뿌리로 월동을 하는 수꾼초로 가을이 되면 꽃과 잎이 시들고 마르게 되는데요. 지면 가까이 줄기들을 잘라 정리해 주시고 다음 해를 기다려 주세요. 봄이 되면 알아서 새로운 잎들이 나온답니다. 새 잎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물이 마르지 않도록 충분히 관수해 주세요. 물망초 같은 아기자기한 꽃이 피어나는 브루네라. 특히 인맥이 돋보이는 은빛잎을 가져 개화기가 지난 이후에도 화단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주는데요. 다년생 수꾼초로 전국에서 월동도 가능하고 그늘진 장소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에요. 아스타는 꽃 한 송이에 꽃잎을 빼곡히 피어내고 노지에서 키우면 자연이 알아서 키워주는 식물이기도 한데요. 해가 가장 잘 드는 곳에만 심어주면 가뭄과 월동에도 강하고 장마철에도 꽃잎이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고 오히려 폭풍 성장을 해준답니다. 한여름에 태양이 맞서듯 쨍한 노란 꽃을 피우는 루드베키아. 검은 수술이 포인트로 검은 눈의 수전이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부터 서리가 내리기 전까지 꽃을 피우고 강한 생명력과 적응력을 가져 꽃이 지면 잘라주는 것 말곤 따로 관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무더운 날씨가 시작되면 샛노란 꽃을 피우는 금계국도 있는데요. 5월부터 7월까지 꽃을 피우고 키는 30cm에서 60cm까지도 자라난답니다. 워낙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로 야외 화단에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실내에서 키우실 경우엔 최소 6시간의 햇빛이 드는 창가 근처에서 키워주세요. 금계국은 더위와 습기, 가뭄에도 강해 척박하고 모래가 많은 토양에도 암석정원에도 심기 좋아요. 날이 더워지고 잎과 꽃이 무성해지면 가지치기를 해주어 2차 개화를 도와주세요. 은빛이 맴도는 잎들 사이로 푸르스름한 보랏빛의 꽃을 피우는 러시안 세이지. 60cm 정도로 자라는 작은 관목으로 은은한 세이지의 향기와 함께 키가 높은 식물과 낮은 식물 사이를 조화롭게 이어준답니다. 영하 25도까지 월동도 가능하고 뜨겁고 건조한 환경에도 강한 편이에요. 뾰족한 잎이 나는 자리에 촘촘한 꽃몽우리가 나와 층층이 노란 꽃을 피워주는 유럽 미역취. 미역취의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고 꽃은 꽃꽂이에도 많이 사용된답니다. 약간 그늘진 곳에 위치하고 기름지고 촉촉한 토양에서 키워주시면 좋아요. 여름이 다가오면 화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꽃, 접시꽃. 지금은 키가 작아 보이지만 높은 탑처럼 흔들림 없는 굵은 줄기가 올라와 층층이 꽃을 피워주는데요. 겹꽃으로 피어나 더 풍성한 모습으로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양지 바른 곳에 심어 주변의 풀들을 잘 정리해준다면 화려한 꽃으로 화단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뾰족뾰족 가시 같은 꽃받침 위로 작은 밤송이 같은 꽃이 피어나는 에린지움. 은빛이 섞인 푸른빛의 꽃을 가져 차분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조스에이킹. 녹색잎이 섞인 하얀 밤송이 같은 꽃을 피우는 매지컬 실버가 있는데요. 에린지움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오랫동안 특별한 관리 없이 감상하기 좋답니다. 가능한 많은 햇빛을 보여주시면 좋고 축축한 토양보다 건조하고 모래질이 많은 토양에 심어주세요. 하트 모양의 노란 꽃잎을 피우고 안쪽에 오렌지빛이 물들어 더 특별한 양지꽃이에요. 무더운 날씨에 꽃을 피워주는데요. 대부분 큰 키를 가진 여름꽃들과 다르게 20cm 정도로 낮게 자라 화분이나 화단 앞쪽에 심기 좋아요. 영하 30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큰 키와 둥근 꽃을 피우는 기존의 알리움과 달리 아담한 키와 작은 별꽃을 피우는 미니 알리움 몰리예요. 여름 전 6월쯤에 꽃이 피기 시작하고 영하 40도까지 그대로 땅에서 월동이 가능하지만 장마철의 과습을 대비해 구근을 캐내어 주셔도 좋답니다. 고보는 우리나라 전역 산지에서 자생하는 토종 야생화예요. 9월에 자잘한 흰 꽃들을 피우고 뿌리는 약초로 사용되는데요. 뿌리에서 진한 향이 나는데 당귀와 똑같은 향을 가졌답니다. 여러 해 동안 성장이 가능하고 습한 토양을 좋아해요. 월동도 잘하고 풍성한 잎과 쨍한 색감의 꽃을 피워주는 터리국화예요.
잎의 모양이 멀리서 보면 고사리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얇은 국화잎을 가졌죠. 국화과의 식물들은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마르지 않게 잘 챙겨주세요. 다른 국화들에 비해 병충해에도 강한 편이랍니다. 하늘하늘 봄바람을 춤추듯 피어나는 청화국이에요. 국화과의 식물로 예쁜 코발트색의 꽃을 가져 블루데이지, 푸른 마가렛이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답니다. 15도에서 25도 사이의 환경을 맞춰주면 연중 피고지고를 반복하고 영하 5도 이상의 환경을 맞춰주면 월동이 가능해요. 진분홍색의 특별한 바람꽃이 피어나는 알프스 바람꽃 루브라. 외성종으로 키도 아담하게 자라 화분에서 키우기 좋고 성장이 더딘 편이라 땅에 심으면 몸집이 쉽게 커져요. 영하 40도까지도 거뜬한 내한성을 가져 월동은 걱정 없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살짝 건조한 데 키워주시면 좋답니다. 하얀 꽃잎에 보라색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놓은 듯 독특한 분위기를 내어주는 수꾼 비올라. 제비꽃과의 식물인 비올라는 펜지와도 비슷해 미니 펜지라고도 불리는데요. 그중 수꾼 비올라는 내한성이 강한 편으로 영하 5도까지 견딜 수 있어요. 베란다는 물론 남부지방에서는 노지활동도 가능하답니다. 다음은 신비로운 보라꽃을 피우는 로즈무어 쥐손이에요. 다른 쥐손이 친구들과 달리 잎도 오돌토돌 색다른 모습을 보이고 잎을 만지면 상큼한 허브 향기도 풍긴답니다. 쥐손이는 해가 지날수록 잎도 많이 나오고 뿌리도 굵어지는데요. 이후에 뿌리를 드러내 근상으로 키우셔도 좋아요. 금기국의 한 종류로 잎과 줄기가 솔잎처럼 가늘어 솔잎 금기국이라고 불리는 친구인데요. 키는 40cm에서 60cm 정도로 자라고 7, 8월에 꽃이 피어나는데요. 햇빛을 좋아해 햇빛이 충분한 곳에 심어주시고 꽃이 지고 한번 잘라주시면 가을에 한 번 더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다음 친구들은 무더운 여름철 화단을 화려하게 장식해주는 후룩스예요. 북아메리카가 원산지로 꼬꼬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후룩스는 불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줄기는 좁은 대나무 같고 꽃은 복사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협죽도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높이는 최대 50cm까지 자라고 5장의 얇은 꽃잎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데요. 반양지에서도 잘 자라 나무 그늘 밑에 위치해도 좋아요. 아랫잎이 많이 커지기 때문에 간격을 충분히 두고 심어주세요. 건조에도 강해 화단에서 키우실 경우엔 물주기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한성도 강해 전국 어디에도 식재가 가능하답니다. 기다란 줄기 끝에 보랏빛의 작은 꽃들이 만개하면 초콜릿처럼 달달한 향기를 풍기는 발렌타인 자스민. 브라질에서 자생하던 상록성 관목으로 따뜻한 온도를 좋아해요. 햇빛이 잘 드는 장소에서 키워주시다가 겨울철엔 실내로 들여 관리해주세요. 잎은 솔잎을 닮았고 꽃은 도라지꽃을 닮은 솔잎 도라지예요. 보랏빛 색종이를 살짝 구겨놓은 듯한 꽃잎이 인상적인데요. 늦봄부터 가을까지 많은 꽃봉오리를 내어주고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하답니다. 꽃은 화사한 핑크빛이 감도는 안개꽃이 피어나고 단단한 잎을 가졌는데요. 이후에 꽃줄기가 목줄화되어 목안개꽃으로 불린답니다. 늦가을까지 개화 기간이 길고 건조와 월동에도 강한 식물이에요. 바위초롱은 이름처럼 바위 틈에서 자라던 야생화로 담벼락 밑이나 암석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키가 5cm 정도 자라면 자기 몸집만큼 큰 꽃을 피워줘요. 이어서 자주초롱은 바위초롱과 비슷한 생김새에 자주빛을 띠고 있는데요. 비교적 성장 속도도 빨라 키우는 재미가 있고 번식력도 좋아 주변에 새로운 잎들이 자리를 잡아요. 잎은 캄파눌라의 잎을 닮았고 꽃은 마치 도라지꽃을 닮은 라피도라 캄파눌라예요. 캄파눌라는 물을 좋아해 항상 흙을 촉촉하게 유지해주시고 화분 가득 잎들이 풍성하게 자라나 통풍이 원활한 장소에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금강산에서 처음 발견된 우리나라 토종야생화 금강초롱이에요. 금강초롱은 5, 6월에 꽃을 피우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던 야생화이기 때문에 덥고 건조한 환경보단 저온다습한 환경에 맞춰주세요.
단풍잎처럼 갈라진 잎과 안개꽃처럼 풍성하게 피어나는 알케밀라. 유럽과 아시아의 온대 지역에서 자생하는데요. 길가나 초지, 산비탈 같은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는 강인한 식물이에요. 잎에 유난히 물방울이 잘 맺혀 특히 비가 내린 후에 더 아름다운 식물 중 하나랍니다. 가을에 물드는 단풍이 정말 매력적인 하마보우. 노란 무궁화라고도 하는데요. 커다랗게 피어나는 노란 꽃을 감상하시다가 가을이 되면 온도차가 나는 장소에 두고 관리해주세요. 그러면 잎이 붉게 물들어 사계절 색다른 모습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아담한키의 봄이 되면 노란 꽃도 피어나고 매력적인 잎을 가진 다람쥐꼬리 세덤이에요. 월동도 자라고 화분 가득 번식도 자라고 이후에 목질화가 되는 특성도 가졌답니다. 녹색 잎들은 서늘한 가을이 되면 잎들이 붉게 변해 색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새콤달콤한 크랜베리 나무 넌추럴귤. 넌추는 길게 뻗어나가 늘어지는 줄기를 말해요. 여름에 작은 꽃과 열매를 맺고 가을이 되면 붉게 익는 모습도 보여줘요. 북아메리카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넝쿨식물로 습기가 많은 곳에서 자라고 햇빛을 좋아해요. 은은한 핑크빛 꽃을 피우는 견물망초. 추위와 더위에 강하고 옆으로 줄기를 뻗으면서 땅을 기어가듯이 자라 지피식물로 식재하기 좋아요. 물을 좋아하는 편으로 보습력이 좋은 흙에 심어주시면 좋고 통풍까지 잘 되는 환경에서 자라준다면 오랫동안 꽃을 피워내줄 거예요. 하트 모양의 노란 꽃잎이 땅을 가득 덮으며 피어나 마술카펫이라고도 불리는 옐로우 엔젤. 번식력도 좋아 화단의 지피식물로도 추천드리고 거리와 분의 식재에 늘어지는 꽃들을 감상하셔도 좋아요. 허브의 향기가 가득한 잉글리시 라벤더. 잉글리시 라벤더는 다른 라벤더 품종에 비해 내한성이 강한 편으로 영하 15도까지 월동이 가능한데요. 장마철엔 습도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살짝 건조한 듯 관리해주세요. 잎이 좁고 톱날처럼 생긴 화이트 캔디예요. 일반 토플과는 다르게 장미 모양으로 꽃이 피어나 장미 토플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안개꽃과도 비슷해 보이지만 꽃송이가 조금 더 큰 편이랍니다. 월동과 번식이 잘 되고 경사지에 식재하기도 좋아요. 특별한 꽃과 잎을 가진 자엽 쥐손이. 핑크와 청보라 색감이 섞여 신비로운 분위기를 가진 꽃을 피우고 와인빛을 머금은 붉은 잎이 자라나는데요. 쥐손이는 베란다부터 노지까지 월동 걱정 없이 키우기 좋아요. 해마다 뿌리가 두꺼워지면서 더 풍성한 꽃과 잎을 내어준답니다. 줄무늬를 가진 잎이 매력적인 줄무릇. 잎이 그늘을 만들어주듯 아래에 아기자기한 분홍꽃들이 피어난답니다. 백합과의 여러 해살의 식물로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주변에 구근들을 늘려 몸집을 키우는데요. 나누어 심어주어 화분 가득 채우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답니다. 초화화는 여러 해살이 풀로 여름부터 가을까지 가느다란 꽃대가 올라와 매일 꽃을 보여주는데요. 번식력이 좋아 근처에 꼽기만 해도 살아나는 친구예요. 쇠비름과의 다육식물로 잎 자체에 수분이 많아 과습이 되지 않도록 속끝까지 말랐을 때 물을 주세요. 솜사탕처럼 몽실몽실한 꽃들이 은은하면서도 부드러운 분위기를 내어주는 아스틸베. 정원에 습하고 그늘이 짙는 곳이나 물가 주변에 식재하기 좋아요. 내한성이 강한 수군초로 해마다 새로운 싹을 더 풍성하게 내어준답니다. 이어서 백풍등은 잎도 향도 고추잎처럼 생겼는데요. 별 모양의 보랏빛 꽃으로 피어났다 이후에 하얀 꽃으로 변한답니다. 줄기가 넝쿨을 타면서 자라 울타리를 태우거나 예쁘게 감아주면서 기르는데요. 아담한키를 원하신다면 꽃을 보신 후에 줄기들을 잘라주면서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다음은 잎이 코끼리의 귀를 닮았다고 해서 코끼리귀 바위치라고 불리는 설화입니다. 이 잎사귀는 계절이 변할 때면 붉게 물들거나 청동색으로 발색되고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야생화로 영하 37도, 영상 46도의 극한 온도에서도 살아남을 만큼 생명력도 강하답니다.
이어서 풀모나리아과의 식물로 시작은 사랑스러운 분홍꽃으로 피어나 이어 보라색 꽃으로 변해 마지막으로 푸른 꽃으로 장식하는 삼색 앵조인데요.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서도 잘 자라주고 내한성도 강해 야외 화단이나 베란다에서도 키우기 좋답니다. 다음 친구는 백리향. 우리나라에서도 자생하고 타임의 일종으로 레몬 타임으로도 불리는데요. 잎을 쓰다듬으면 진한 허브향을 내뿜어요. 잎을 차로 우려내어 마시면 기관지염이나 천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우린물로 손발을 씻으면 살균 효과도 가진 친구랍니다. 순백색의 나팔꽃이 피어나는 철포백합. 키는 60cm 이상으로 자라고 다른 백합처럼 구근을 수확하기보단 그대로 두면 씨앗이 바람에 날려 자연발화로 번식을 해요. 흰 이메리스와 달리 꽃의 시기가 찾아와야 피어나 기다림이 필요하지만 꽃이 한번 피어나면 개화 기간이 길어 오랫동안 보답을 해준답니다. 이후에 새로운 꽃대들도 만들고 양분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든 꽃대는 잘라주시면 좋아요. 작은 팝콘을 터뜨리듯 하얀 겹코들이 무리지어 피어나는 겹터리풀. 잎의 생김새가 고사리처럼 갈라져 있어 고사리 터리풀, 백두산 터리풀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습한 토양에서도 메마른 토양에서도 잘 자라고 겨울에는 뿌리로 월동을 해 봄에 다시 새순을 내어준답니다. 분을 발라놓은 듯 뽀얀 잎을 가졌고 여름에 작고 하얀 꽃들로 화단을 가득 채워주는 하설초. 노지 활동도 가능하고 낮은 키와 옆으로 몸집을 늘리면서 자라 지피식물로도 키우기 좋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과습을 주의해 살짝 건조한 듯 키워주세요. 새색시의 머리에 얹던 족두리 장식을 닮은 꽃 족두리꽃. 초원이나 모래 등 건조한 환경에서 자라 극심한 가뭄과 폭염 속에서도 예쁘게 꽃을 피워주는데요. 오히려 물을 너무 과하게 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어 약간 건조한 듯 관리해주시면 좋아요. 햇빛이 잘 드는 곳에 한번 심어놓아 자리를 잡으면 월동도 잘하고 번식력이 뛰어나 정원 한 자리를 가득 채워줄 펜스테몬. 키가 높게 자라 초봄이나 늦가을에 한번 잘라주시면 좋고 뿌리나 씨앗으로 번식을 해 3, 4년에 한 번씩 뿌리 나누기를 해주세요. 고대 건축물의 문양으로 모티브가 되었던 식물이기도 해요. 봄에 개화가 시작되면 가장 무더운 여름철에 높은 키와 커다란 잎으로 덤불을 이뤄요. 이어서 하얀 밤송이꽃을 피우는 유카잎 에린지움인데요. 여름 장마철을 대비해 간격을 너무 빽빽하게 심지 않고 식재할 때 자갈들을 하부에 깔아주어 과습에 대비해주시면 좋답니다. 잎사귀 사이로 꽃대가 쭉 올라와 진한 자줏빛의 꽃이 피어나는 베토니. 여름부터 초가을까지 꽃을 피워주고 꽃의 꿀이 많아 벌과나비를 끌어들이는 밀월 식물이랍니다. 키가 50cm에서 10cm까지 자라는 다년생 수쿤초로 전국에서 노지활동이 가능해 야외 정원에 식재하기 좋아요. 소박한 분위기에 작고 앙증맞은 원평소구. 지피식물처럼 지면을 덮으면서 자라고 작은 키를 가졌어요. 꽃이 피기 전 연한 분홍색이 돌면서 흰색으로 만개하고 질 때는 다시 분홍색으로 변한답니다. 방그늘은 물론 척박한 땅이나 돌틈에서도 잘 자라고 긴 개화기를 가져 키우기 좋아요. 녹색잎 가장자리에 크림색의 무늬가 물든 아틀란티스. 여름에 노란 꽃도 피우는데요. 줄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자라 지피식물용으로도 좋고 돌 사이나 그늘이 진 곳에서도 잘 자라줘요. 다육과 식물로 건조에 강하고 월동 온도가 영하 25도로 야외 화단에 식재도 좋답니다. 단풍잎 미나리아 제비. 미나리아 제비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전국 각지에 습기가 있는 양지 바른 산지에서 자생하는 야생화예요. 얼룩진 단풍잎 사이로 4, 5월에 광택이 나는 소담한 노란 꽃을 피운답니다. 다음은 꽃술이 부드러운 붓처럼 생겨 밍크 붓꽃, 털 군자란이라고 불리는 식물이에요. 해마다 충실히 꽃대를 올려주고 베란다에서 키우기 좋은데요. 온도가 높아지면 휴면기에 들어가는 구근 식물로 잎이 없어질 때 물주기를 멈춰주시고 가을에 꽃대가 올라오면 관수해주세요. 시원하고 길게 뻗은 잎과 화려한 색감으로 피어나는 꽃을 가진 아이리스.
수꾼을 가진 아이리스로 전국에서 월동 걱정 없이 겨울을 보낼 수 있는데요. 키는 60cm에서 90cm 정도로 자라고 늦봄부터 여름, 늦게는 가을까지 꽃을 피워내요. 식재하실 땐 아래에 실뿌리만 묻히고 수꾼의 윗부분이 살짝 드러나도록 심어주시면 좋은데요. 아이리스 수꾼은 옆으로 누워 자라기 때문에 화분에 식재하실 경우엔 가운데 심기보다는 수꾼이 화분 가장자리에 닿게 심어서 생장점이 충분히 자랄 수 있는 공간을 남겨주시면 좋답니다. 이후에 꽃이 지면 꽃대를 잘라주시는데 잎은 남겨두었다가 낙엽이 질 때 완전히 제거해주세요. 계절과 상관없이 사시사철 꽃을 피우는 사계장미예요. 장미는 비록 가지가 있고 병충해에 신경 써줘야 하지만 노지활동도 가능하고 실내에선 18도 이상의 온도만 유지해주면 피고지고를 반복해 사계절 내내 꽃을 감상하실 수 있답니다. 장미는 햇빛도 중요하지만 통풍에 더 신경 써주시면 풍성한 잎과 꽃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